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산에는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도로와 주택 등이 물에 잠기고 산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야산에서 많은 양의 토사가 쏟아집니다. 일대는 흙탕물로 뒤덮이고 주차된 버스 10여 대의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선 담벼락이 무너져 벽돌들이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도로는 완전히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물에 빠져 멈춰버린 차들은 비상등을 켜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물속에 잠겨버린 아파트 인근에선 어린아이가 소방대원의 등에 업혀 구조됩니다. 수백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물바다로 변해 차량 통행에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불편하고 못 다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하철에 오는데 이 금방 와야 되는데 이거 막 이리 돌리다 저리 돌리다가 이거 막 다 터졌잖아요. 주택가 상가 건물에서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방 안까지 물이 들어차면서 살림도구들이 엉망이 됐고 건물 지하와 복도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배수 작업에 진땀을 뺐습니다. 뒤쪽 호흡 쪽에서 물이 비가 많이 오니까는 물이 역류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부산 대표 관측 지점인 중구 대청동에 208mm 넘게 비가 내리면서 부산의 하루 강수량으로는 최근 20년 사이 6번째로 많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지만 7시간 동안의 집중호우에 36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한때 도심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정부가 오늘 새롭게 내놓은 부동산 정책, 우리 부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높아진 세금 부담과 함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 역시 더 커지고 지역 간 부동산 가격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오늘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투기 세력의 세금 부담을 확실히 끌어올리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 겁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부산에서도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6%까지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까지인 취득세율, 1년 내 주택 매매 양도세율 70%도 전국 동일 적용됩니다. 그동안 증가했었던 이제 투자 수요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이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올랐었던 부산의 주택 가격도 한동안은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한 채만 가지고 있으란 신호가 더 확실해지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는 부산에서도 더 높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동부산과 서부산,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등 집값 양극화, 차별화도 더 심화될 걸로 전망됩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수도권의 유동자금이 비규제 지역인 부산으로 내려와 집값을 올리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부산과 같이 비규제 지역에 대한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 여기저번에 유입이 좀 예상되고요. 부산 지역 내에 선호되거나 아니면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서의 양극화와 차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부산이 또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부산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수도권의 절반 수준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에 맞선 정책이 지역에선 역차별로 작용할 거란 비판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아미동 은천교회와 보수동 책방골목은 한국전쟁 시기에 만들어진 원도심 지역의 대표 피란 유산들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방치 속에 이 피란 유산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피란 시절 종교시설인 아미동 은천교회. 한국전쟁 당시 천막으로 지어진 뒤 잿빛 석조 건축물로 발전했습니다. 건물 곳곳에 피란민들의 흔적이 담긴 원도심 대표 피란 유적으로 꼽힙니다. 피난민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텐트 천막교회 당시 모습들을 보면은 그 당시 피난 내려온 아이들이 거기에서 뭐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50년대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역사적 공간으로 평가받는 은천교회. 하지만 인근에 공사 중인 대규모 주택단지 진입로에 포함되며 철거 위기를 맞았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될 경우 이 부근까지 차도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경우 교회 전체를 헐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물을 바로 옆으로 옮긴 뒤 복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5억 원 규모의 예산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피란유산 관리 보존을 책임져야 할 부산시와 관할 서구청은 별다른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동 책방골목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헌책을 되팔며 형성된 피란 유적이지만 골목 초입에 고층 빌딩 건립이 추진되면서 서점 8곳이 폐쇄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알다시피 부산은 분화의 볼모지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래도 책방골목이 있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책도 제공해주고 이 문화공간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난데없이 무슨 어떤 건설업자가 아직 곳곳에 피란 시절 역사를 간직한 원도심 지역. 사라져가는 피란 유산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깊은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러시아 화물선 2척의 선원 확진 환자 19명이 17일 만에 모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부산시는 러시아 국적의 냉동 화물선인 아이스 스트리모의 선원 확진 환자 5명이 오늘 퇴원함에 따라 19명 모두 완치돼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누적 확진 환자 수 153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8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첫 회기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늘 제2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조례안과 예산안 등 23개 안건을 처리하고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하반기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신상혜 의원이 처음으로 의사봉을 잡고 회의를 진행했고 이번 회기안에 후보자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행정문화위원장을 선출해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간담회가 오늘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해사법학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참가해 국내 최대 항만이 있는 부산에 해양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